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2025년도 시험 대비 임학경영 이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커리큘럼과 교재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수업은 이론 수업입니다. 이 이론 수업은 10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 같은 경우는 8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단원별 연습문제 풀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이거는 4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가 4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직 시험을 본 후에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이 6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시험 대비 수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이 진행하는 이 수업 같은 경우 이론 수업부터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까지 9급과 7급을 동시에 같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론 수업 같은 경우 전공하신 분들 그리고 또 비전공자분들 모두 다 같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임학경영 같은 경우는 계산들이 있죠. 그리고 계산 같은 경우 프린트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많은 예시들을 다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 수업을 들으신 후에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실 텐데요. 이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제가 해당 문제와 관련된 이론을 다시 한번 핵심적인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수업을 통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수업, 연습문제풀이 수업 전부 다 프린트로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 수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수업 끝난 후에 단원별 연습문제풀이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단원별 연습문제풀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론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수업 이것까지 다 들으시고 그리고 이 연습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시는 거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합니다. 그런데 단원별 연습문제풀이 수업 같은 경우요. 여기에도 은근히 또 비공개된 시험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 있는 문제들 그런 게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 단원별 연습문제풀이 수업도 무시하지 마시고 이것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와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얘네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답을 찾는 문제들도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아예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좀 수준 높은 문제들을 미리 많이 접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당황하는 일이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문제를 좀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굉장히 좀 막 상심하시는 분들이 항상 많이 계시는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야말로 진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찾아내는 거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았으면 그 부분을 채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해서 여기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고득점이 나오면 진짜 좋겠지만 어설프게 찍어서 고득점 나오면 그게 더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독인 거고 차라리 많이 틀려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찾아내고
부족한 부분 찾았으면 그거 확실히 내가 채울 거니까 그걸 채우고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그 내용들 가지고 문제가 나온 거 봤을 때 실제 본인 시험장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찾아내는 게 이 모의고사 수업의 목적이라는 거, 이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대의 모의고사는 4주 과정인데 지방지대의 모의고사는 6주 과정이죠. 아무래도 이번에 24년도 지방직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방직 시험 문제가 국가직 시험 문제보다 좀 더 지엽적이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더 지방직대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엽적인 사항들까지 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6주 과정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지방직대의 모의고사 수업 진행되는 그 중간에 전체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이 한 번 있습니다. 이 지방직대의 모의고사 진행하는 중간에 전체 내용 총정리하는 그 시간 가질 때는 총정리 프린트도 올라가요. 그런데 그 시간은 제가 알기로 패스 회원분들께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그 프린트, 총정리 프린트를 또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마무리 정리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의 특징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가 1권, 2권, 3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권이랑 2권은 이론편이고요. 그리고 3권은 기출편입니다. 그런데 1권, 2권 이론편 같은 경우는 교재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날개가 있고요. 이 부분에 이론 내용이 쭉 이제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이론 내용이 쭉 있고 여기 있는 날개에 뭐가 있냐면 당연히 뭐 메모하실 수 있는 빈공간도 있고 기출문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론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여기에다가 문제를 붙여 놓은 거예요. 아무래도 공부를 할 때 그냥 이론 내용만 주구장창 그냥 쭉 설명을 듣는 것보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된다를 알고 공부를 하면 좀 더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더 쉽게 다가오죠. 그래서 기출문제 여기다 넣었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와 관련된 답은 바로 옆에 여기 보면 다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를 보면은 컬러 표시가 된 글씨가 있습니다. 컬러 표시된 글씨는 조금 글씨가 좀 더 두꺼운 글씨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컬러 표시된 약간 조금 더 두꺼운 글씨체. 걔네들은 기출지문입니다. 기출지문이고요. 그리고 꼭 반드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가 되겠죠. 기출지문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기출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하다라고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당연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기출지문 파란 글씨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파란 글씨는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걔는 진짜 다 100% 내 거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재 전체 회독도 반드시 하셔야지 됩니다. 교재 전체 회독 반드시 하셔야 돼요. 교재 전체 회독을 한 사람이랑 아는 사람이랑 시험장에서 결과가 진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24년도 지방직 임업경영 시험 같은 경우 교재 전체 회독 하신 분이랑 파란 글씨만 보고 가신 분이랑 점수가 진짜 극과 극으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교재 전체 회독을 하시라고 하는 거는 까만 글씨까지 전부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다 외워요? 그거 다 못 외워요. 다 못 외우는데 그런데 교재 전체 회독을 하면 그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과 이해 이게 좀 더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이런 거 우리 교재에서 까만 글씨에서 이런 비스무리한 내용은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이 내용이 뭔가 긍정적인 느낌이어서 또는 부정적인 느낌이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까만 글씨만 가지고 구성된 문제를 봤을 때에 이거 그때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딱 보면은 뭔가 그런 느낌에서 하나의 이질적인 게 딱 걸러지거든. 그러면 그게 답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 그리고 흐름을 파악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꼭 반드시 까만 글씨까지 좀 해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3권 이건 기출편 이거 같은 경우 연도별로 기출문제와 해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가 진짜
다 들어있어요. 공개된 기출문제 다 들어있어요. 물론 뭐 지방지 7급 문제 이런 건 빼고, 왜냐하면 지방지 7급 같은 경우는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고 막 왔다리 갔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빼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제가 3권 기출편 이걸 넣어놓은 것 같은 경우는 약간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전부 다 한번 총정리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약간 좀 뭐 서비스의 개념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넣어놓은 건데, 이 3권 기출편 문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부피가 굉장히 또 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나중에 분위기 봐서 좀 문제 양을 뭐 줄인다거나 좀 옛날 거 좀 뺀다거나 하는 것도 내년에는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를 보면 각 단원별로 이런 내용이 끝나고 단원별 OX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 단원별 예상문제가 교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단원별 OX 문제도 되게 많고 단원별 기출문제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문제 교재에 들어있는 그거가 또 양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교재가 부피가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내년에 분위기 봐서 단원별 기출문제를 좀 빼면 책이 확실하게 많이 얇아질 수 있어서 내년에 좀 그런 걸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예 이 한 권 가지고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문제를 많이 넣었는데, 이게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올해 분위기 봐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교재 단원 뒤에 있는 OX 문제 그리고 단원별로 있는 이 문제들, 그런 것들 다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확실하게 이 한 권으로 진짜 공부 다 끝낼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 우리 교재 있잖아요. 우리 교재 요거만 가지고 사실 여기 뭐 시험에 나올 거 다 들어있어요. 사실 다 들어있는데 요거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양이 많고. 그런데도 너무 공부할 의욕이 넘쳐가지고 이 우리 교재 말고 막 다른 것까지도 막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괜히 에너지만 쏟고 괜히 이것저것 벌려놓기만 하고 제대로 하나도 내 거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의 내용 있잖아요. 요거만 확실하게 딱 공부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또 강조드리는 게 복습이 중요하다라는 거. 진짜 뭐 다 아시지만 복습 꼭 반드시 해주세요. 복습도 이론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는 되도록이면 당일 복습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론 수업을 듣고 그날 당일날에 이론서 보면서 까만 글씨까지 전추적으로 쫙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는 별로 크게 뭐 오래 시간 안 걸리거든요. 좀 전에 들었었던 거니까 이거 바로 보면 다 알아. 이건 뭐라고 했었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다음 날 해야지, 다다음 날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이게 뭐라고 했었는데 뭐였더라?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양이 쌓이고 그러면 진짜 이렇게 양이 쌓여봐. 그러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공부할 때 부담을 느끼면 공부가 안 돼요. 머릿속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당일 복습을 해주세요.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공부는 아니에요. 수업은 듣고서 그리고 걔를 내가 진짜로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복습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다른 선생님들도 뭐 그런 말씀 다 하시겠지만 꼭 복습을 통해서 내 거를 만드는 시간을 반드시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업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을 같이 공부를 오늘부터 할 건데, 임업경영학 어떤 내용 공부를 하게 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교재 1권 같은 경우는 파트 1부터 4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업경영 일반부터 임업경영 관리까지. 그리고 이론편 2권은 산림 측정부터 다목적 산림 경영까지 이론편에 있어요. 그리고 이론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부록도 있는데, 부록에는 산림 관계 법규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 임업 쪽 법률들 왜 이렇게 자꾸 바꾸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사람 피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신 개정 법률들 그거 부록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록의 법률도 굉장히 좀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부피가, 2권의 부피가 좀 더 커진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 법률 보시면은 파란 글씨 있어요. 부록의 법률 파란 글씨, 기출된 내용도 제가 법률에다가 다 파란 글씨로 해놨어요. 그래서
나는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법률 내용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우리 부록에 있는 파란 글씨 있잖아요. 그런 거 먼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파트 1 이목경영 일반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이따 같이 다뤄볼 건데요. 사실 이 이목경영 일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이목경영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워밍업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할 건데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 뭐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목경영 이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목경영이 뭔지 말 그대로 이목경영 정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챕터 2, 3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산림자원과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현황과 실태 이런 거에 대해서 보는 챕터예요. 그런데 이 챕터 2, 3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최신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거의 종강할 때 있잖아요. 종강할 때쯤 그때 우리나라 최신 임업 현황 관련해서 프린트 나눠드리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챕터 1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챕터 4로 오늘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임업경영의 특성과 관련해서 챕터 4. 사실 이 임업경영의 특성, 우리나라 임업경영의 특성과 관련한 거 이 부분이 그래도 또 이 파트 1에서 굉장히 또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는 임업경영의 기술적 특성, 경제적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기술적 특성, 경제적 특성 걔네는 진짜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에 당연히 컬러 표시해 놨겠고 그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임업경영의 생산 요소와 관련해서는요. 노동, 자본, 임지 이 세 가지 생산 요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 자본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이 부분이 또 시험에서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임업의 경영 순환과 경영 형태 여기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내용도 없고요. 그냥 임업 경영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들이 뭐냐 뭐 이런 것들 가볍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산림의 6차 산업화와 복합 임업경영 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차 산업의 정의, 복합 임업경영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정의, 협업경영의 정의 이런 것들 정도 여기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뭐 자원의 정의 이런 것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산림자원과 관련한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뭐 미래 산림자원 관련해서 뭐 정의들 그냥 몇 가지 있어요. 뭐 어려운 사항들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파트 1에서 진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제일 좀 비중을 둬야 되는 부분은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특성, 경제적 특성. 얘네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업경영 생산 요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본과 관련한 부분 있잖아요. 얘네들이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2, 임업경영의 기본 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임업경영의 기본 요소, 파트 2 여기가 사실 우리 임업경영 공부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여긴 진짜로 이 파트 2는 정말 임업경영 공부에 있어서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가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파트예요.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우리 임업경영 시험 문제 20문제 중에서 막 어떤 해는 7, 8문제가 여기 파트 2에서 나온 해도 있었어. 그 정도로 여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뭐 하나도 정말 버릴 게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임업경영의 목적과 지도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여기서는 지도 원칙의 종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임업경영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에 따라서 지도 원칙들이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뭐 수익성 원칙이라거나 아니면 뭐 경제성 원칙이라거나 아니면 뭐 공공성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공성 원칙, 뭐 생산성 원칙, 뭐 다양한 지도 원칙들이 있는데 이런 지도 원칙들의 특징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임업의 생산 기간과 관련해서 여기서 아주 화려한 용어들이 나와요. 정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래 막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고 뭐 그러시겠지만 수업 듣고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는 이 생산기간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은 오히려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 이목 생산기간 여기서는요. 벌기령, 회귀년, 윤벌기, 갱신기, 갱정기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용어들의 뭐 정의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돼요. 어떤 작업할 때 이런 어떤 단어가 적용이 된다거나 그리고 이 단어의 정의가 뭐라거나 이런 것들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진짜 옛날에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애들 정의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진짜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셨는데 요즘에는 다 잘해요. 다 잘해요. 그리고 당연히 아직까지도 얘네 정의 물어보는 게 아직까지 많이 출제가 돼요.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 문제 나오면 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보너스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진짜로. 처음에는 이게 뭐 재밌대라고 느끼시겠지만 하다 보면 이제 재밌는 걸 부분이에요. 그리고 법정림이라고 하는 거. 여기도 굉장히 정말 재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법정림이라고 하는 거, 이거 법으로 정한 살림 아니에요. 법으로 정한 살림 아니고요. 아주 이상적인 살림. 그런 거, 현실 세계에는 없는 아주 이상적인 살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법정림의 조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다뤄지고요. 예. 그리고 뭐 이 법정림의 조건과 관련해서 뭐 용어의 정의, 뭐 계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살림 생장과 관련해서 살림 생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연년 생장량, 그리고 평균 생장량, 그리고 총 생장량 이런 것들의 정의 그런 것들 물어보고요. 그리고 얘네가 뭐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 그런 것들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고 그래서 수업 들으시고 무슨 잘하시면 뭐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좀 보너스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림수학 조절을 위한 인본구조의 이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동력림, 이력림 뭐 이런 것들의 뭐 특징 이런 것들이 또 다뤄지고요. 그리고 여기 수학 조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수학 조절 챕터 여기가 처음에는 어렵고 나중에는 보너스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요. 여기서 계산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수학 조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살림에서 매년 얼만큼씩 나무를 벌채할 건지 계산하는 거. 그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살림에서 매년 얼만큼씩 나무를 벌채할 거냐 그런 거 계산하는 거가 어떤 학자가 만든 방식이냐에 따라서 공식이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공식들을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뭐 계산 나온다고 해서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우리 계산하는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것만 할 줄 알면 돼요. 뭐 여기서 미분적분 같은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계산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공식이 좀 여러 개다 보니까 공식을 외우는 게 좀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산 있다고 해서 저는 두려워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해 이 부분은 챕터 2는 파트 2는 진짜 뭐 내용도 좀 많고 그렇긴 하지만 이해를 진짜 잘하면 정말 재밌는 부분이고 여긴 진짜 보너스 파트 20문제 중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파트면서 정말 공부 제대로 하면 정말 효자 파트가 될 그런 부분인 거예요. 여기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임업경영 10주 과정 중에 이 파트 2 여기에서 제일 많은 시간이 여기 할애가 될 거예요. 그리고 파트 3 산림경영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 뭐 보면 이 부분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올해의 책에 조금 뭐 내용 교체가 된 부분이 파트 3 부분에서 있어요.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뭐 산림경영 계획이 뭔지가 첫 번째로 뭐 간단하게 뭐 정의 어떤 거 다루는지 그런 거 나오고 국유림 경영계획, 공사일임 경영계획 이렇게 구분을 해서 경영계에서 작성할 때 어떠한 사항들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산림 조사할 때 어떤 항목들을 조사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도면, 우리 이런 뭐 경영계획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첨부하는 도면이 뭐 어떤 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산림경영계획과 관련된 부분 여기는 내용은 진짜 쉬워요. 내용은 진짜 쉬운데
단순 암기. 단순 암기가 되게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처음 공부할 때는 파트 2가 어렵고 피곤하다고 느끼지만 나중에 시간 가면 여기가 더 피곤해. 왜냐하면 파트 2는 이해를 다 잘 하거든. 수업 듣고 복습하고 하면 이해도 하고 계산도 재밌고 나름대로 이게 하는 게 좀 보람이 있어요. 파트 2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파트 2가 효자 파트가 되는데 이거 내용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거 단순 암기 이게 사람 짜증나게 하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사실 여기가. 그래서 아예 이제 교재에서 처음부터 그냥 조금씩 이 파트 3는 그냥 뭐 이 부분 아직 진도 안 나가고 있을 때라도 미리미리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파란 글씨 다 해놨으니까 다 출제된 거 다 파란 글씨 해놨으니까 이런 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걸 내가 외워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미리 좀 눈도장을 찍어주시면 좋아요. 여기는 단 하루 만에 내가 다 마스터해서 내 거로 다 만들어야지 절대 못해. 여기는 정말 시험 보는 날까지 꾸준히 봐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요.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 막 암기할 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사실 암기할 게 엄청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교재에서 봐주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 파트 4 임역경영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임역경영 관리와 관련된 이 부분은 어떤 해는 많이 출제되고 어떤 해는 뭐 하나도 출제가 안 되기도 하고 뭐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도 요즘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서 무시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먼저 임역경영 관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 챕터 여기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감가상각비 계산.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그게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업의 생산경제론과 관련해가지고는요 생산함수, 비용함수 이런 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리고 요즘엔 진짜 여기에 그 출제 비중이 옛날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세 번째로 손익분기점 분석, 손익분기점 계산하기 그런 거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뤄지는 것이죠. 그리고 산림사업의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선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진짜 할 만한 사업인지 하면 안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여러 사업이 있을 때 이 중에 제일 할 만한 사업이 뭔지 이런 거 알아보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뭐 순현재 가치법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내부 수익률법 이런 뭐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얘네들은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데 그래도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수업 할 때 여기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임업 정책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한 두세 개 있어. 그거만 딱 짚고 나머지는 정말 뭐 시간 나면 보면 좋고 시간이 없으면 패스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네 번째 파트에서는 여기까지가 챕터 4까지가 진짜 중요하게 이제 다뤄질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부터가 이제 2권이에요. 우리 교재에서. 여기 먼저 보면 산림 측정과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측정 단위라고 하는 거가 있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나무 지름 측정 단위, 나무 높이 측정 단위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 지름 측정하는 방법과 기구, 그리고 나무 높이 측정하는 방법과 기구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나무 높이 측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나무 높이 측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의 특징 뭐 그런 거 정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무의 연령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뭐 또 여기는 이제 생장량과 생장률 계산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 나오고요. 그리고 나무의 제적 계산하는 방법 그런 것도 여기서 다룹니다. 나무의 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쓰거든요. 이건 뭐냐면 부피 계산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피 계산하는 거 공식 중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여기에서 다 다루게 돼요. 그런데 사실 중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그리고 뭐 계산할 일 별로 없었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상관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다시 생각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거 계산 공식 뭐니까 이렇게 대입하고 이런 거 우리 되게 많이 계산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분에 대적 집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인분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구식 용어인데요. 이게 맨날 보게 될 단어예요. 인분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숲 생각하시면 돼요. 숲. 그런데 숲에 나무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숲에 나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숲에 있는 나무들 그 전체, 숲의 전체 제적 측정하는 방법. 그런 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공사진을 이용한 산림 측정 방법과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산림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좀 발달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 뭐 산림 관련해서 뭐 연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요즘에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여기가 진짜 눈에 안 들어와. 이게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이상하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수업 들으시고서 복습하실 때 교재를 좀 꼼꼼하게 여러 번 좀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집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우리나라 산림자원조사와 관련한 그런 사항들까지도 이제 다루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방법 적용하고 있다더라, 뭐 그런 것들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산림평가 파트. 6번째. 여기 6번째 파트가 여기가 진짜로 또 이 임업경영이라고 하는 과목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걸림돌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나중에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한 공식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닌 파트예요. 근데 여기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근데 여기도 파트 2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해하고 보면 여기가 진짜 또 효자 파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정말로. 우리 임업경영이라는 과목은 처음 공부할 때는 계산이 진짜 걸림돌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시험 볼 때 되면 오히려 계산이 효자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일단 먼저 여기서는 뭐 산림평가의 이해, 뭐 산림평가 관련된 임업경영 요소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뭐 그야말로 뭐 수익의 정의, 뭐 비용의 정의 그런 것들 간단하게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업 이율의 정의, 임업 이율이 어떻게 이용이 된다더라, 뭐 이런 것들에서 간단하게 또 다뤄집니다. 그리고 이율의 특성 그런 것들을 다루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되는 거 여기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산림평가의 가치평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써놨는데요. 여기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기만가, 비용가, 그리고 뭐 자본가 이런 것들의 정의와 특성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인지평가, 임목평가 이런 거랑 관련해가지고는 임지기만가, 임지비용가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 다루게 됩니다. 임목평가 관련해서는 임목기만가, 임목비용가 이런 거 다루게 되고요. 뭐 임지가 뭔지는 딱 봐도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비전공자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임지와 관련해서 계산하는 임지기만가, 임지비용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임지에 돈을 어느 정도 들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작업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 임지에서 수익을 얻게 되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60년 후에 이 임지에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된대. 그러면 앞으로 60년 후에 1,000만 원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돈을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한번 돌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거 계산하는 거가 임지기만가예요. 그리고 또 그 임지에 내가 옛날부터 뭐 돈을 들여가지고 임지 개량을 좀 했대. 그러면 내가 옛날부터 들인 돈들, 그 돈들을 지금 시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얼마래? 그거 계산하는 게 임지비용가인 거예요. 임목 기만가도 똑같아. 단지 대상이 임목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임목은 뭐냐면 숲에 있는 나무죠. 숲을 임자거든. 그래서 숲에 있는 그 나무에 내가 당연히 돈 들였겠고, 그러면 옛날부터 내가 이 나무 기르는데 돈 들인 거, 그걸 지금 시점 기준으로 환산해보고 계산해보고 싶어. 그 계산은 임목 비용가인 거고. 그리고 그 임목을 통해서 앞으로 나중에 60년 후에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500만 원 너무 좁나? 60년 후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임목 기만가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가 이 임목을 통해서 몇십 년 후에 돈을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볼 걸로 예상이 된대. 그러면 그 돈을 지금 시점 기준으로 돌려서 계산해보면 얼마래 이런 거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계산들이 처음에는 진짜 어렵게 느껴지지만 공부하다 보면 진짜 재밌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거 계산하는 거랑 관련해서 정말 이 부분 이런 데에서 여기 살림평가 가치평가 방법 이 부분에서 다 기본적인 틀은 다 잡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라고 제가 엄청 강조드리는 공식 몇 가지가 있고 그 공식 몇 가지만 확실하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런 거 계산하는 것까지도 진짜 충분히 잘 할 수 있고요. 공식도 내가 스스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 재밌어요. 그래갖고 오히려 비전공자분들 중에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기 공부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막 하셨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만 공부해. 여기 공부 문제 풀다 보니까는 할만하고 답이 보이고 하다 보니까 쑥쑥쑥 문제가 잘 풀리니까 다른 데는 하기 싫고 여기서 계산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데를 안 하고. 그래서 진짜 여기 너무 재밌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셨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로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공식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와 관련해가지고는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하는 방법 그런 거 구분하기, 특징들 알고 있냐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요즘엔 그런 거가 이제 또 한 번씩 출제가 되고요. 부동산 감정평가에서의 산림평가라고 하는 건 요즘엔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에 출제가 됐었던 부분들 정도만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라고 해서요. 되게 챕터가 되게 많아. 사실 여기도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파트 3 내용 어렵지 않은데 죄다 다 그냥 암기라고 했잖아요. 여기 마찬가지. 이해고 자시고 없어. 어려운 내용도 없어요. 몇 년도에 어디서 회의를 했대. 거기서 어떻게 하자고 했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해를 하겠어. 자기들이 만나서 했다는데.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중요한 사항들을 좀 단순 암기로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외우는 게 참 피곤하게 하네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아예 좀 시간 나실 때 처음부터 그냥 한 번씩 쓱쓱 좀 읽어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또 중요하게 다뤄질 그런 사항들이 뭐가 있냐면 REDD 플러스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이거는 24년도 지방직에서도 이런 거가 또 보기로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산림 탄소 상쇄 제도 그리고 몬트리올 프로세스 얘네들이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구장창 한동안 제일 요 7번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질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업하면서도 당연히 이제 강조 드리겠지만 미리 얘네들이 한동안 계속 제일 중요하게 다뤄질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중요한 거 출제된 거 다 당연히 퀄리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림경영인증제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진짜 미리미리 조금씩 좀 읽어봐 주세요. 미리미리 조금씩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다목적 산림경영 여기 그렇게 안 중요해. 출제 빈도도 낮아. 그래도 그렇다고 또 책을 쓰는 입장에서 이걸 뺄 수도 없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렵 임업이라거나 그리고 휴양 임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휴양 임업과 관련한 부분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서는요.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록이 있고 그 부록에는 산림관계법규 최신 개정 법률들이 쭈루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같이 이론 수업에서 다루지는 않아요. 그거는 우리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률은 교재 부록에 출제된 거, 기출된 그런 사항들이 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미리 공부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좀 이렇게 파란 표시들, 걔네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당일 복습 진짜 좀 강조 드릴게요. 당일 복습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고요. 정말 특히 파트 2하고 파트 6 같은 부분들 있죠? 걔네들은 진짜 무조건 당일 복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공부하기 싫고 짜증나는 날이 많이 있어요.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축 처져가지고 정말 안 되겠다,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이런 날도 있는 거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공부는 재밌다 생각해야 진짜 재밌어. 재미없다 생각하면은 재미없다고 한 번 생각하면 전날에 2배로 재미없어지고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전날에 또 2배로 재미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없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 풀면서 답이 찾아지면 재밌어지잖아요. 그죠? 재밌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세뇌시켜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올해 합격하겠다. 나는 무조건 올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올해 합격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임업직 요즘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응시 인원을 보면 정말 올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뭐 우리 임업직 같은 경우는 뭐 공무원을 많이 뽑든 조금 뽑든 사실 지방직 같은 경우 뭐 인원이 별로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사실 원래부터 많이 뽑는 직렬들, 그런 직렬들은 뭐 인원을 많이 뽑는 해라더라, 조금 뽑는 해라더라, 그러면 굉장히 지금 기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방직 같은 경우, 우리는 어차피 조금 뽑았기 때문에 뭐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인원에 별로 신경 쓸 그런 필요도 없어.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가직 인원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국가직 선발 인원이 점점 늘어났잖아. 우리 임업직률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직 선발 인원을 줄이기가 좀 힘들어요. 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인원 때문에 공부하면서 막 고민하고 막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정말 안타까웠던 게 그렇게 뭐 공무원 많이 뽑았다고 몇 년 전에 그랬을 때 우리 임업직도 조금 많이 뽑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우리는 별로 변동이 없었거든. 그래서 진짜 아쉬웠어요. 정말로. 정말 아쉬웠는데 그게 또 장점이죠, 단점이죠. 뭐 다른 직렬은 많이 줄었어도 우리 직렬은 뭐 별로 뭐 표도 안 나. 뭐 이런 게 또 오히려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공부하실 때 전공자도 있고 비전공자분들도 계신데 나는 전공자니까 공부 대충 조금 해야지.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면 불성사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나는 비전공자니까 정말 너무 어려워서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전공자든 비전공자든지 간에 수업 듣고 열심히 복습하고 누가 더 열심히 공부했냐 이거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거지 전공자라서 합격하고 비전공자라서 불합격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전공자도 공부 안 하면 떨어지지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하면 당연히 합격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 여기서 다루는 거 학교에서 안 배운 내용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내용은 전공자하고 비전공자하고 별로 뭐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은근히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공자, 비전공자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전공자분들 진짜 공부 열심히 좀 해주세요. 보니까 전공자분들 공부 너무 안 해. 아마 작년에 떨어지는 전공자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다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기도 알아. 자기가 공부 열심히 안 했다는 거 알아. 전공자분들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정말로. 비전공자분들은 오히려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공자분들 너무 열심히 안 해. 스스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